자, 이번에는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그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의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제 뭐 이런데 이 위치에다가 163번 라인을 걸겠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위치, 소스 코드 상에서 이제 정해진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위치가 있는 거죠. 코드가 어디에 위치한다. 이 위치에서 대해서 여기가 이제 실행이 되려 하면 그때 잠시 멈춰라. 멈춘다. 뭐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치 브레이크 포인트의 치명적인 단점은 그 위치로의 제어가 글로 이동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동해야지만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근데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는 이러한 현재 제어가, 그러니까 흐름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메모리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메모리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즉 값의 변경이죠. 값이 변한다. 이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작동하도록 하는 거죠.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예제가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예제를 잠깐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예제, 요거가 아니고,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예제를 잠깐 보면은, 근데 예제가 이제 굉장히 짧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바로바로 그 위치를 아실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구나를 직접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꼭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전역 변수를 사용했죠. 근데 여러분 전역 변수 쓰시는 거 고투만큼 위험합니다. 잘못 쓰시면 그 점 주의하시고요. 요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적절한 값을 write를 한 다음에 그걸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 예제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예제를 실행을 해보면 근데 데이터 브레이크 여기 이제 값이 제가 16 넣고 0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값이 이상하게 찍혀요. 511 881 이런 값이 찍혀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서 퍼센트 뒤로 찍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0을 넣어놨고 중간에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0이 찍혀야 맞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딱 보면 이제 뭐가 잘못됐다 아실 수 있는 게 배열의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배열의 길이를 잘 몰라요. 그럼 이게 여기에 쓰여졌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경계를 넘어가서 여기에 값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의심이 가는 위치를 찾았으면 이걸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위치를 보면, 여기서 이제 얘가 이상하게 찍힌 거잖아요. 그럼 이 변수의 이제 주소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값이, 여기 이제, 어디냐면은 얘 위치가 여기 이제 18번, 여기네요. 여기구나.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넘겨서 하나씩 F10 눌러서 실행을 해봐요. 그럼 저기가 여기서 이제 바뀌겠죠. 이거 할 때. 지금 보시면 이때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01340418 여기가 어디냐면 G_N_result라는 이름을 가진 인티저 자료형 변수의 메모리 위치가 여기죠. 근데 여기 이제 ASCII 코드로 글씨를 보니까 i.n.g 느낌이 살짝 오시죠. 이거 이제 위로 조금 올려보니까 테스트 스트링, this is 테스트 스트링 이런 문자열을 쓰다가 그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열의 이름인 G_asset name의 주소를 보시면 끝자리가 03F8 여기죠? 여기서부터 문자를 쫙 쓰다가 어디를 넘겼어요? 배열의 경계를 벗어나면서 G_nResult라는 이름을 가진 메모리 영역에 오버라이트가 일어났죠. 따라서 G_nResult의 값이 이상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러지? 멀티스레딩 환경이면 이런 거 찾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는요, 그냥 임의로 거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F9 키 눌러서 그냥 끝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일단 프로그램이 최초 시작됐을 때 뭐 걸대든지 여기 지금 제가 지역 변수가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전역 변수잖아요. 전역 변수니까 이제 그 이름이 모든 프로그램 시작될 때 유효하죠. 책에서는 이제 그 함수 쪽에다 제가 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도 돼요. init 인스턴스 같은 데다 거세요. init 인스턴스 같은 데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럼 이 상태에서 g_그 nResult 이 주소값 알 수 있죠? 그죠? 프로그램이 시작됐으니까 전역 변수는 그때 메모리가 할당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디버그 모드 이제 init 인스턴스에 걸리자마자 여기다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새 중단점에서 새 데이터 중단점을 넣는 게 있어요. 요걸 집어넣는데 주소가 뭐냐?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직접 써주시면 돼요. 이게 주소를 쓸 필요는 없고 nResult 그래서 몇 바이트? 4바이트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특정 주소를 쓰거나 변수 이름 쓰시면 돼요. 모니터링을 해주겠다 이거여서 이걸 확인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중단점 윈도우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등록이 있습니다만은 요 g_nResult 뒤에 주소 있죠. 거기 이제 그 주소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들어갔다. 뭐 이제 여기 변경될 때 뭐 한다. 여기 돼 있죠. 요게 이제 체크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저 브레이크 포인트가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디버그 모드로 돌려요. 그러면 내가 이걸 여기서 지금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요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클릭하게 되면 거기 오버라이트 하겠죠. 그럼 이걸 딱 클릭했을 때 아이고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좀 뺄게요. 클릭해서 넘어가면은 이때 이런 메시지가 떠요. 뭐 중단점이 적중했다. 이제 뭐 히트 번역했고 적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변경됐다. 메모리 요 위치가 값이 바뀌었다. 그래서 딱 요때 소스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멈췄죠. 일단 그때 뭘 보셔야 되냐? 호출 스택을 봐야죠. 그래 봤더니 여기서 문제가 됐더라. 얘가 어디서 요 함수에서 이 ws printf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때 이 시점에 여기 라이트 하는데 뭐가 바뀌었다더라? g_nResult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g_nResult가 저때 바뀌었다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왜 바뀌었을까? 그러면 이제 그건 아까 뭘로 봐서 해결을 했어야 돼요? 메모리 윈도우 아까 보셨죠? 경계 넘어가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윈도우 보는 법이 1141페이지에 나와있죠. 그걸 이용해서 값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데 조건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뭐 여기 이제 랜덤 함수 가지고 제가 해놨는데 브레이크 포인트 넣을 때 이제 조건으로 넣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제 값이 뭐보다 커지면 if 문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걸 아예 그냥 그 브레이크 포인트 창에다가 넣어주셔도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중단점 요런 데다가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요거는 이제 한번 써먹었죠. 뭐 이제 필요 없으면 이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요거 아니면 이제 놔두셔도 되고 요거 이제 편집을 해주시면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 중에 뭐 이제 무슨 값이 뭐가 될 때 뭐 이런 걸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새로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이제 뭐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새 데이터 중단점을 넣을 거냐 뭘 넣을 거냐 아니 조건 값으로 넣어줄 거냐 뭐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편집하셔가지고 값을 써주면 되기 때문에 조건식에 의한 것들은 뭐 이제 굉장히 쉬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사하시에는 그냥 if문으로 그냥 간단하게 써주셔도 저런 것들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는 직접 넣으려면 고생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죠? 여기에서 이제 뭐 뭔가를 넣을 때 거기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니까 요런 거 이제 고민하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그냥 설명을 생략할게요. 뭐 책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거 말고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여기 출력 부분에 메시지가 찍히죠. 뭐라고 근데 지금 어디에 보면은 그 대화 상자 쪽에 보면은 대화 상자 쪽에 보시면은 트레이스 매크로에 대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트레이스 매크로에 대한 처리가.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디버그 매크로 이제 예제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디버그 매크로 예제를 잠깐 볼게요. 뭐 멀티스레드에서 뭐 좀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뭐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앞에 이미 다 공부하시고 이 부분을 보실 거기 때문에 예, 디버그 매크로 부분의 예제, 여기 예제를 보시면 이 예제를 잠깐 실행해서 보시면 그 릴리즈 모드로 지금 제가 빌드를 했는데 뭐 이제 저건 이제 아웃풋 디버그 스트링 함수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아이고 또 왜 실패를 했을까요? 네, 이번엔 성공했네요. 자, 일단은 디버그 모드로 다시 빌드를 좀 합니다. 클래스 뷰에 가서 내용을 보면 예, 오늘따라 컴퓨터가 참 버벅여 주네요. 이게 그래도 나름 쿼드코어 컴퓨터인데 예, 왜 이렇게 속을 새길까요? 자, 디버그 매크로라는 게 뭐냐? 여기 보이시죠? 요런 것들. 예, 그럼 요거를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세요. 디버그 모드로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출력창 부분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죠. 여기 지우시면 돼요. 일단 지우셔도 돼요. 모두 지우기 이러면 텅 비어지는데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까 예제 있죠? 요거 실행해보면 그 여기서 출력하는 이런 메시지들 있죠. 그게 여기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 걸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이 디버그 메시지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트레이스라는 매크로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러한 디버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뷰어 쪽에다 출력해주는 매크로예요. 근데 이걸 릴리즈 빌드 하시잖아요. 이걸 릴리즈 빌드 하면은 저게 싹 사라져요. 지금 여기서는 디버그 빌드 했지만 저걸 내가 릴리즈 빌드로 바꾼 다음에 뭔가 실행을 해보면 저때 이게 동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트레이스 아무리 해봤자 출력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디버그 관련된 것들은 다 언제 유효하다? 디버그로 빌드했을 때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 코드들은 디버그 빌드했을 때만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릴리즈 빌드 하면은 굳이 지우시지 않으셔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설트 매크로, 어설트 영어로 이제 단언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제가 릴리즈 빌드를 했더니 안 됐을 거고 디버그 빌드를 하게 되면 디버그 빌드를 해서 이 실행했을 때 여러분 화면을 보면 이렇게 떠. 이런 화면 가끔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프로그램 잘못 짜면.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멈출 거냐, 다시 시도해 볼 거냐, 무시하고 넘어갈 거냐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책의 예제에 보면 여기서 뭘 했냐면은 어떤 포인트가 널인데 내가 그걸 널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한 거예요. 이건 좀 그렇죠. 근데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래놨다. 에몰록을 했는데 이만큼의 메모리가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그럴 리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럴 리는 설마 없을 거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장담을 해놓는 거예요. 얘는 절대 널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게 널인 경우가 발생해버리면 이랬을 때 그 매크로가 이제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트 매크로에서 제너레이트 된 화면 있죠? 버튼 3개 달린 그 화면. 요런 게 이제 화면에 보였다 그러면은 뭔가 되게 기본적인 것에서 내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 아니어야 될 게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되는 데가 0이 됐다라든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요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쟤는 그런 애구나. 그 다음에 조건부 컴파일링에서 언더바 디버그 요거 해서 이제 뭔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웃풋 디버그 스트링 함수예요. 이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디버그 매크로가 아니라 이건 함수예요. 매크로가 아니고 함수입니다. 그래서 릴리즈 모드일 때도 동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동작 안 하겠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디버그 모드일 때 동작을 해라 이래 놨는데 그러면 출력창에서 아까 그 디버그 매크로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찍으면 뭔가 값이 저기 찍혀요. 보이시죠? 옆에 찍히죠? 옆으로 이제 제가 슬래시 n을 안 넣어놨더니 옆으로 되네요. 역슬래시 n을 좀 넣어주면 백슬래시 n을 좀 넣어주면 밑으로 찍힐 테고 여기 찍으면은 예, 그 디버그 모드로 제가 뭔가 출력을 하면은 저기 이제 다 그게 찍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렇게 그죠? 요렇게 다 출력이 되겠다. 그럼 이제 트레이스로 보나 이걸로 보나 뭐가 다릅니까? 예, 이거 함수라 그랬죠. 요거 잠깐 좀 이렇게 없애 놓을게요. 조건부 컴파일 기능 빼면 이게 이제 릴리즈로 빌드를 해볼게요. 릴리즈 모드를 빌드를 했을 때도 이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릴리즈 모드인데 뭐 디버그 모드 런해서 이렇게 해서 뭐 보자는 겁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물론 이제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죠.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릴리즈 빌드인데도 이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보다는 요런 기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MS 홈페이지 말고 요런 사이트가 있어요. www.sysinternals.com에 가보시면 디버그 뷰란, 아이고, L이 빠졌네요. sysinternals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에 가서 보시면 디버그 뷰라는 유틸리티가 있어요. 디버그 뷰. 기타 이제 항목에 가보시면 디버그 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디버그 메시지 보는 전문 툴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툴이고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압축 풀어가지고 그냥 실행만 시키면 돼요. 별도로 설치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별도로 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바탕화면 쪽에다 제가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런 툴이 들어있어요. 얘를 실행하면 이제 어그리 해주시면 되겠죠. 네, 동의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지금 뭔가 계속 찍히고 있어요. 그죠? Q 파일. 예, 뭐 이게 어떤 316번이요. 예, 저거 이제 작업관리 잡고 찾아봐야죠. 예, 여기 보기에 열 선택 프로세스 아이디를 찍어줘라. 그러면 캠타시아 레코더. 야, 이거 참 이 강의 녹화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녀석이 지금 잔뜩 디버그 메시지를 이렇게 찍고 있네요. 릴리즈 빌드인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민폐예요, 민폐. 예?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디버그 메시지 볼 때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거를 예를 좀 확인을 해보면 릴리즈 모드로 빌드를 했다라고 했죠. 그럼 릴리즈 모드로 빌드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이 디버그 뷰어를 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메시지를 막 찍으면은 여기 섞여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릴리즈 빌드 된 건데 메시지를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런 툴이에요. 그러니까 요 디버그 뷰 이용하시게 되면은 서비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디버깅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디버그 메시지를 릴리즈 상태에서 볼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 툴도 더불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같이 좀 잘 알아두세요. 그럼 뭐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디버그 메시지 보는 거구나. 그런데 비주얼 C 2003부터 이제 재미난 기능이 들어갔는데 어떤 기능이 들어갔냐면 리모트 디버그 기능이 들어갔어요. 리모트 디버그 기능은. 리모트 디버그 기능은 뭐냐면, 자, 리모트 디버그 예제를 보시면, 원격 디버깅, 뭐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죽고, 그것만 딱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릴리즈 빌드 상태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죽는 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죽는다든지 뭐 한 죽는 걸 보려면 한 3-4시간 걸린다든지 이러면 디버그 모드로 돌려놓고는 또 안 죽고 막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럼 하루 저녁 가 있으면 죽겠죠. 그럼 그대로 냅둬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프로그램이 뭐가 죽었다,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뜰 거 아니에요. 이런 화면이 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두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냐면 현재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그냥 멈춰 있는 상태로 놔두고요. 이거를 1155페이지에 나오는 이건 이제 프로세스의 연결 이런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여기 잘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 지금 예제 이름이
리모트 디버그 데모죠? 그럼 이걸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해라 그래요. 그럼 연결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진짜로 말 그대로 연결을 해요. 예, 연결을 해요. 실행돼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에다가 이와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은 소스가 있잖아요? 그럼 소스까지 이게 연동이 돼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연결이 됐을 때 모두 중단 요렇게 해주시면은 모두 중단 요렇게 하면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이때 딱 바로 멈춰져요. 중단, 이때 여러분이 문제가 났다 그럼 뭐부터 봐야 되냐면 항상 호출 스택부터 봐야죠. 여기서 죽었다는 거는 마지막으로 코드 수행하던 게 뭐 어디다 라고 이제 찍어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하다가 프로그램이 죽었다. 왜 죽었냐? 소스 보면 뻔하죠. 널 포인터인데 거기를 참조해서 라이트 하려고 그러니까 죽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라. 첫 번째로 소스 코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PDB 파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실행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누군가 사용을 하다가 에러가 났겠죠. 지금처럼. 그럼 이때 이제 에러 창이 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이 비주얼 C를 실행해서 얘네들을 열어요. 그런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연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PDB와 결과와 소스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얘의 정보를 확인해서 이 결과에서 어디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방법 있죠?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연결해서 이렇게 잠시 이제 모두 중단시켜서 멈추면 어디에서 죽었는지 내가 알 수 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프로그램이 얘는 죽은 경우죠. Shift F 누르면 일단 멀쩡하게 돌아가고요. 멈춰서 강제 종료 시켜주고, 프로그램이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 루프를 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죽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멈춰있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 관리자 같은 걸로 확인을 해보면, 작업 관리자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리모트 디버그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두 개가 돌고 있네요. 아이고. 두 개가 돌고 있네요. 하나는 좀 종료를 시켜줄까요? 종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리모트 디버그 이 예제를 무한 루프를 돌려놓으면 얘가 계속 실행 중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실행 중이다라고 나오겠죠, 이제. 이게 윈도우가 이렇게 프리즈 현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참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강의 녹화 좀 하겠다고 이게 참 PC가 또 좀 버벅버벅. 여기 실행이 돼서 이렇게 결과가 보이고 계시죠? 리모트 디버그 데모. 그럼 이 예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를 여기서 얘가 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뭐 무한 루프를 아주 세게 돌린 것도 아닌데 참 안 닫아주네요. 치사한 OS 같으니라고. 아유 이제 닫혔네요.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고 있을 때 이때 이제 프로세스에 직접 연결을 해보세요. 프로세스에 연결. 이렇게 하면 실행 중인 게 지금 문제의 무한 루프를 도는 놈이 아이고 무한 루프 도는 게 얘죠. 이거죠. 이걸 갖다가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종료를 또 모두 중단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단된 시점이 어딘지 소스가 딱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이거 하다가 중단됐는데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이제 무한 루프를 돌면은 이게 100이면 멈추라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100이 될 수가 있어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0에서 99까지 나오겠죠. 슬립을 걸어놓으니까 CPU 점유율이 100으로 안 튄 거예요. 이걸 빼시면 CPU 점유율이 100으로 튑니다. 그러니까 무한 루프를 도는데 이런 논리적으로 잘못된 경우 무한 루프 돌 때 요렇게 멈춰주시면 어디에서 지금 루프를 돌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게 잘 쓰시면 굉장히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 이런 정보를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59페이지에 제가 리모트 디버깅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프로그램 이제 종료하고요. 리모트 디버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연결하는 이 과정은 이 소스가 있는, 그러니까 비주얼 C가 있는 컴퓨터랑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 컴퓨터가 두 개가 한 대죠. 한 PC 내에서 지금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서울에 있고 친구는 뭐 어떤 부산에 어떤 고객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버린 거예요. 죽은 그 상태가 그대로 있다. 그럼 이걸 내가 부산까지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기도 인터넷이 되고 나도 인터넷이 된다면 그럼 이 인터넷이란 인프라를 통해서 디버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리모트 디버그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모트 디버깅 할 수 있는 툴을 부산에 보내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거 실행 좀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비주얼 C 나는 띄워가지고 그 소스랑 이런 거 띄워놓고 이 프로세스에 이제 연결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제 간단히 이제 한 PC에서 내서 보여드릴게요.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데 에러가 나서 죽었다더라. 이렇게 죽겠죠. 이렇게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놨더라고 그러고 그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뭘 보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비주얼 C 툴 중에 여기 가서 보시면 리모트 비주얼 스튜디오 리모트 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원격 무슨 뭐 원격 감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요 밑에 이제 밑에 가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툴 중에 원격 디버거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보내서 실행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이걸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은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거 이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실행을 해라. 원격 디버깅 허용을 해줄 거냐? 이제 이거 어떤 걸 보내야 되는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원격 디버깅을 이거 이제 차단을 해제해라. 모든 걸 다 뚫어달라. 일단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이 하나 떠 있죠. 그래서 비주얼 C에서 연결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그 지난번 그 다른 프로세스에 연결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른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겠다. 프로세스에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송 뭐 여기 디폴트 이게 아니고 원격.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 그 상대방의 IP 주소를 써야 돼요. 그럼 IP 주소 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세요. 너 가서 IP 콘피그 쳐봐라. 그럼 주소가 나오겠죠? 이 주소를 쓰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설 주소예요. 이렇게 되면 직접 연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포트 포워딩 기능 세팅해가지고 열어주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아니면 여기 나온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을 하시면 돼요. 아까 지금 주소가 192.168에 0.2번이죠? 그래서 192.168.0.2번 이렇게 해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연결을 시도를 해요. 아이고. 이쪽에 연결을 시도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실행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연결이 안 된다. 그럼 인증이 아직 덜 됐거나 뭐 이제 그런 상의 문제 때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다. 새 연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그 요 주소가 아니라 이걸로 해봐야 되겠네요. 127.0.0.1 예. 인증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다. 아, 예. 그 관리자 권한상의 문제 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얘를 잠깐 종료를 해주고 여기서 아마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를 실행을 하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다시 연결을 좀 해볼게요. 아이고, 이게 지금 또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이고, 예, 그 인증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뭐 때문에냐면 여기 사실 그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될 때는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남의 컴퓨터가 이제 내 걸 뚫으면 안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일단 보안적으로 좀 위험하지만 그냥 요거 아이고 아이콘을 좀 복사를 할게요. 단축 아이콘을 요거를 복사해서 바탕화면 쪽에다 잠깐 붙여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세팅을 좀 고쳐주실 필요가 있어요. 옵션을 줘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줄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슬래시 물음표 치시면은 저기 이제 나와요. 이거 기능이 뭐 있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뭐 포트 번호 뭘로 바꿀 거냐부터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여기서 일단 그 좀 지금은 보안상 안 좋지만 any 유저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인증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no us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있냐면은 no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인증 모드를 쓰지 않겠다는 게 아무나 다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거를 그래서 no us 그래서 아무나 다 되게 any one any user 원이 아니고 any user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이제 보안상으로 안 좋다라고 이제 경고를 해줘요. 그래도 계속 할 거냐? 예, 그 인증 안 한 상태로 하겠다. 그래서 이 주소 치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시도하면 예, 부산에 있는 컴퓨터 쪽이라고 하더라도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 문제가 난 프로세스 있죠? 그거 찾아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걔가 이제 이때 이제 멈춰보면 어디서 어떻게 됐다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죽었다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 파일이 일단은 다시 요거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소스하고 pdb하고 결과.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서 죽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상태로 놔두라고 한 다음에 이 디버깅 툴, 원격 디버깅 툴을 보내라. 용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닫고요. 여기 경로를 잠깐 보시면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비주얼 스튜디오 9.0에 커먼 7에 뭐 IDE에 리모트 디버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탐색기 가서 저걸로 찾아보세요.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비주얼 스튜디오 9 여기 이제 커먼 7에 뭐 IDE에 여기 보면 리모트 디버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x86 쓰실 테니까 x86 여기 가서 이거 다 보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다 압축해서 봐봤자 용량 얼마 안 돼. 10메가도 안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이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거 단축 아이콘 만들어주세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인증 안 거치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그 공유기 얘기를 했는데 그 공유기가 있으면은 소위 이제 사설 주소를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설 그 NAT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요게 있으면 이게 이제 공유기인데 요 공유기 통해서 그 에러난 PC 쪽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 주소는 만약에 글로벌 IP 주소가 만약에 100점 100번이 있었다. 근데 이 밑으로 이제 공유 이걸 쉐어해서 쓰는 거죠. 그 직접적으로 얘한테 이렇게 바로 접근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NAT에 대해서 그건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 공유기 설정을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 기능을 이네이블 하셔가지고 특정 포트로 어떤 그 디버깅 리퀘스트가 오면 이쪽 PC로 이렇게 포워딩 해달라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디버깅 하시면 굳이 부산을 안 가셔도 되겠죠? 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모트 디버깅 부분이 이런 게 있으니까 실행 중인 프로세스 연결하는 거, 그 리모트로 활용하는 거 같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라고 제가 1166페이지부터 이제 이런 순서로 하세요. 뭐 이래놨잖아요. 그대로 꼭 한번 실습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나중에 한 번은 크게 이런 기능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